(1심) 선고 앞 목소리 키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성탄 메시지도 오늘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된 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심이 잡힌 이 체포방해 이런 것도 있고 뭐 위증까지 전부 다 걸어놨습니다. 한독수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위증했다.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해서 위증도 걸어놨고 또 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 전단을 뿌렸다. 이런 걸로 해서 일반 이적죄 이런 것도 걸어놨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판이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핵심은 1심에서 직연 이제 판사가 맡을 것이 거의 90% 이상 결정됐는데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내란 혐의가 무죄냐 유죄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전국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법원이 이걸 판가름하게 됐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11월 중순에 직영 판사가 검찰 구형까지, 그러니까 공소유죄를 하고 있는 특검의 구형까지 다 끝내고 2월 중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죠. 핵심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이건데 이걸 이제 법원이 가름을 하게 됐죠.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에 해당을 하죠. 자, 그래서 중범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1심 선고는 직영 판사가 하는 거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군 그리고 경찰에 국회 그리고 뭐 민주당 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를 했다. 그래서 계엄사령부를 통해서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서 국헌 문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줄탄핵 그리고 입법 폭주, 예산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도 지시한 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각종건이 이야기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홍장원이 말하는 싹 다 잡아들으라고 했다. 이게 지금 법정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폭동 문제에 있었어도 그 대법원의 이 판례를 보면은 폭동이란 것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면은 폭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조은석 특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가 폭동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단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즉각 수용했다. 폭동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이거는 법관이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법관이, 그러니까는 직위원 판사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합의보니까 다른 2명의 판사와 3명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전국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국 흐름이.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죠. 법률가 출신이어서 지금 사법적으로 많은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었다. 폭동이 없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일입니다. 저는 생일인데 생일날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군사법정. 군인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령관들, 각종건,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이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고 있죠. 중앙지역 군사법원 용산에 있는데 오늘 모처럼 용산에 가서 그 군사법원에서 오늘 정언을 했습니다. 정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은 군사법정에 처음 갔으니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내 결정에 따라서 한 일인데 군사령관들이 군에 미안하다. 일단 이런 메시지를 내고 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군 검찰이 자꾸 내란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오늘 쓰니까 차제 내란 우두머리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계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붙였죠. 근데 아직 이것은 혐의일 뿐입니다. 만약에 혐의를 그대로 붙이자면은 이재명은 뭐 북한에 뇌물 제공자죠. 대북송금 뇌물 제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혐의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그리고 선거법에서 거짓말을 한 거짓말쟁이 이런 혐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오늘 군 검찰 쪽에서 내란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쓰니까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 이렇게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군사법원에서 정인으로 출석해서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서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다. 북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다. 북을 치는 것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독재하고 묻지마 줄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지 실제로 군이 할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각 군 사령관들에게 미리 얘기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행정, 사법 등 정상적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죠.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입법 폭거를 하고 줄 탄핵을 해서 뭐 직무를 정지시키고 예산 폭거를 해서 이 대통령실 예산 다 깎아버리고 특활비 지금 자기들은 다시 올렸습니다. 검찰 특활비 같은 건 다 깎아버리고 이런 것을 저나 일반 국민이나 저나 이렇게 정치권을 밖에서 이렇게 보는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꼈을 수는 있다. 더 심각하게 느꼈을 수는 있는 겁니다. 헌재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가 발목을 잡던 상황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타락한 대의제를 믿지 말고, 그러니까 다수당의 행포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 믿지 말고 직접 비판하고 견제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은 행정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각성을 직접 국정을 전체를 다 보니까 그냥 각 개개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 그때 조은석 특검은 뭐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뭐 준비를 했다. 그리고 국정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계엄 전국을 이끌고 가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 계기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그때 여기저기 다 탄핵을 하는데 특히 감사원장을 다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발의 전주부터 지켜보다가
실제로 탄핵 발효가 이루어지면은 계엄을 선포하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준비를 시킨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오늘 쭉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건 1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장 핵심은 이 내란이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국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싹 다 바뀌게 되고, 내란이라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민주당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또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이런 것도 막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란 모래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설치한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를 좀 길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층 지지자들에게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죠. 그 메시지가 12월 18일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이 메시지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에게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일단 성경 구절을 요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수많은 이웃들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곧 나라사랑이다.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다. 자, 조금 전에 본인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죠.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힘내시고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이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전담 재판부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죠. 조의대 압박, 직연에 대한 올가미 씌우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1심은 직연 판사가 그대로 선고를 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아주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직연 판사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인데,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관계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것보다는 법리를 따져야 한다. 이게 과연 이 폭동이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그 결과는 우리 전국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